언제나 한 발 늦게 전해드리는 돌파리 배구 소식입니다. 대단한 소식이 있었죠. 1월 15일 토요일에 흥국생명 홈구장이죠. 인천 삼성 월드체육관에서 기업은행과 시합이 있었는데 김호철 감독 부임 후 6연패를 당했다가 드디어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이날 기업은행 선수들은 삼각편대를 이루는 선수들이 모두 날아다녔는데요. 먼저 표장군이 서브 득점 3개, 블로킹 4개 포함해서 47% 공격 성공률로 28득점을 기록해서 프로 데뷔 후 최다 득점을 올렸답니다. 이게. 그리고 김희진 22득점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팬들이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었던 외국인 선수 달리 산타나가 경기에 풀타임 기용이 됐고 처음으로 23득점 그리고 디그를 25개를 했습니다. 팡팡 플레이어도 선정이 됐었죠. 세터 출신인 김호철 감독 저 별명이 호요미인데 갤러들이 이제 마동석을 마요미라고 하는 것처럼 호통도 치지만 귀여운 면이 있다고 해서 호요미로 공식 별명이 이제 지정이 됐어요. 호요미 감독이 가장 많이 호통을 쳤던 것은 김하경 세터에 대한 그러니까 실수 요좌 조성아 세터를 대신해서 김하경 세터가 이제 주전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IBK는 벌써 이번 도쿄올림픽 멤버가 3명이나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김희진 선수의 인기는 지금 사실 한국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월드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김희진이죠. 프랜차이즈 스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층 자체는 선수 풀이 안 좋은 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패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실수요좌가 선수들 운용을 제대로 못한 게 좀 크단 말이죠. 작년엔 라자레바가 그나마 좀 메꿔줘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겨우 플레이오프까지는 올라갔지만 라자레바는 워낙 이제 대단한 선수고 라자레바가 빠진 이번 시즌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실수요좌가 빠진 자리를 김하경이 메꾸는 것인데 자 제가 저번 시즌에 그 흥국생명에 이제 월드킴이 있었기 때문에 2월달 이후로 모든 시합을 제가 리뷰를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IBK 죄송합니다 천식이 있어서 IBK한테 흥국생명이 진 적이 있어요. 그때 김하경 세타가 기용이 됐었거든요. 주전으로. 그때 너무 잘한다. 지금은 나갔지만 건물산이의 제리미다까지 제가 말을 할 정도로 놀라운 시합 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세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점이 뭐냐? 기복이 너무 커요. 잘할 때랑 못할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잘못한다거나 토스를 범실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다는 겁니다.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는 기복 없이 쭉 못하잖아요. 근데 김하경은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호요미 감독이 가장 많이 호통치고 가장 많이 질책하는 게 김하경 세터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잘했다고 우쭈쭈를 경기 끝나고 갑자기 해줬죠. 나쁜 남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소리치고 계속 무뚝뚝하고 막대하다가 저렇게 한 번 잘해주면은 이제 감동받아서 이제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 시합 끝나고 이제 김하경의 오열 요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맨들이 잘 잡아서 기자들이 잘 찍어가지고 인기 기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김하경의 플레이에 기복을 없애는 것 이거를 호요미 감독이 얼마나 잘 이끌어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김하경 세터 본인도 그 기대에 발맞춰서 본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IBK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갤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합 전날인 금요일까지만 해도 왜 산타나를 데려왔냐 라셈이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국을 시합에 적응이 돼가지고 조금 더 있으면은 폼을 끌어올릴 수 있을 법 했었는데 잘못 데려온 것이다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시합을 이제 기점으로 산타나가 너무 엄청난 활약을 하니까 여론이 반전됐죠. 보시다시피 그래도 산타나가 할 거 했네 그래도 짧은 시간인데 적응했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기업은행 시합을 봤을 때 산타나가 좀 제 컨디션도 아니었고 몸도 무거웠고 그리고 풀타임 기용이 안 되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무슨 스타일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옛날 시합을 찾아서 볼 시간도 없었고 중국 리그에 집중하느라. 근데 이제 중국 리그가 끝났으니까 V리그를 많이 보고 있는데 토요일 시합을 보니까 산타나의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그 라셈은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주로 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산타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키도 185로 큰 편이 아니고 스타일이 빨리빨리 공격 위치로 이동을 해서 빨리 점프를 해서 상대방이 블로킹을 잡기 전에 신속하게 치는 스타일. 스파이크 타이밍이 빠른 스타일이에요. 높이가 낮은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꽂고 근데 스파이크 파워는 또 좋아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상위 티어의 선수에 비교를 해보자면 라르손 주지사 스타일이에요. 또 포지션도 레프트고 서브 리시브를 받는 선수죠. 그리고 수비를
득실을 많이 하고, 아까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갤러들이나 배구 팬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산타나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표했죠. 기사들도 많이 산타나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의문점을 표시한 기사들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호요미 감독이 처음에 인상적인 말을 했잖아요. 뭐 개인 훈련을 했다고는 하는데 많이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체중이 너무 늘었다. 몸이 너무 무겁다. 시합을 뛸 수 있는 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먹는다. 이게 원래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잘 먹는다고 말하는 거는 칭찬이거든요. 샘 해밍턴이 뭐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 아, 나보다 한국 음식을 잘 먹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잘 녹아든다. 친화력이 좋다라는 뜻인데, 산타나에게 한국 음식을 잘 먹는다라고 호요미 감독이 말씀하신 것이 명백히 칭찬이 아니죠. 이제 작작 좀 먹어라, 그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합을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좀 빠진 것 같은데. 저 산타나를 저울에 데려가서 재본 건 아니지만 요게 이제 프로필 사진 아닙니까? 그 입단 직후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토요일 시합은 날라다녔다는 거. 일단 만약에 체중을 감량한 게 사실이라면은 감독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분명히 수행한다는 그런 거에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감량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몇 킬로나 감량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뭐 항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감독의 지시에 잘 부응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수들의 활약상을 한번 기록지를 통해서 살펴보죠. 그날 시합도 이기긴 이겼는데 리시브 효율은 엉망이었습니다. 자, 흥국생명은 30% 넘었으니까 일반적인 리시브 효율이라고 봐야죠. 근데 IBK 20%잖아요. 저거는 엄청 낮은 리시브 효율이래요. 평소랑 비슷해. IBK의 최고의 약점이 리시브 효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겼어요. 그렇다면은 리시브가 폭망이었는데도 공격이 그러면은 미친듯이 성공을 했느냐? 그런데 보세요. 공격 성공률이 35% 대 39% 비슷합니다. 많이 앞서긴 했지만 리시브 효율은 12% 차이가 나는데 양팀이, 공격은 4%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리시브 효율은 서브 리시브를 말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디그가, 지금 제가 흥국생명 기록지는 제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뭐 찾아보시고, 디그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산타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25개의 디그를 해가지고 리베로 2명 합친 거랑 비슷하거나 그 시도는 더 많이 했어. 전반적으로 표승주도 12개, 김희진도 16개의 디그를 했죠. 김하경도 13개. 지금 디그를 10개 이상 한 사람이 되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서브 리시브에서는 부진했지만 랠리 중간의 수비는 악착같이 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걸로 이겼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갤러 중에서도 산타나가 그 네트에 맞고 떨어지는 거를 악착같이 걷어 올리더라,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직 속단할 순 없지만 산타나라는 선수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선수고 경력이 괜찮은 선수니까 초반에 이제 과다 체중과 경기 감각 저하, 그리고 V리그에 아직 적응이 못된 점 때문에 실력을 발휘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오늘처럼 막 인생 경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해줄 수 있는 범위의 기대치에 응답을 해줄 거라고 능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라셈에서 산타나로 교체를 잘한 게 맞는 거냐? 이거는 또 이 제로의 여지가 있죠. 왜냐면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현재 순위표인데요. 정확하게는 승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승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름집이 15등으로 3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3위에까지 들어가야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통장이 지금 4승인데 통장이 11승 이상을 하고, 지금 근데 남아있는 경기가 14개입니다. 11승 이상을 한다고 치고 기름집이 남은 시합을 다 져. 그러면은 3위로 뭐 본배구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본배구를 이제 진출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굳이 있는 라셈을, 아무리 부진하다고 하지만 라셈을 내보내고 산타나를 영입했다.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산타나가 온 게 12월 16일 날 선수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6번을 졌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가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라셈이 있었다면은 그 중에 뭐 한두 번은 이겼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음 시즌은 노리고 그냥 리빌딩을 해버리는 차원에서 라셈을 그냥 두고 계속 적응을 시키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라셈이 한국에 대한 애착도 꽤 있고 하니 그렇게 하고 차라리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위권이면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리하잖아요.
좋은 신인 선수 데려오고 라셈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내년 시즌을 노리는 게 좋지도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게 어딥니까? 자, 켈시가 작년에 도로공사에 왔는데 도로공사가 작년에 거의 밑바닥이었잖아요. 굉장히 하위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켈시가 어리고 잠재력이 있고 남은 동안 훈련을 시켜서 적응도 잘하고 본인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지금 굉장히 날아다니면서 도로공사도 순위 반등에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등 아닙니까? 연승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라셈도 제2의 켈시처럼 그렇게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산타나는 다음 시즌에 남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좀 갈 곳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번 시즌에는 아무것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여기를 오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모르죠. 뭐 또 산타나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하니 내년에도 재계약하겠다 이러면은 성공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 말고 저는 다른 관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IBK 구단 측에서 웨인을 교체했을 때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 라셈이 부진하니까 그냥 빼자, 요것만 고려한 것 같진 않아요. 자, 라셈이 산타나로 교체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팀의 변화가 생겼죠. 배구 팬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식이 있어서. 중요한 게 포지션입니다. 라셈은 라이트였죠. 아포지시였습니다. 서브 리시브를 받지 않는 선수.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산타나는 레프트란 말이죠. 라이트 외국인이 레프트 외국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한국인이 라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 들으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진 킴이 산타나가 영입되고 나서 라이트로 갔습니다. 원래 미들 브로커였죠. 자, 근데 희진 킴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배구 팬들이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가타부타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 배구의 특성상 외국인은 키 크고 그냥 파워 있고 높이가 좋은 선수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리시브 능력은 좀 떨어지겠죠. 공격력에 몰빵을 한 선수들을 데려옵니다. 대신 리시브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라이트들은 일자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희진 킴도 예외는 아니죠. 뭐 작년을 예로 들어본다 그러면은 라자레바라는 엄청난 라이트 공격수가 있고 높이가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 라이트는 한 명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로테이션 관례상 한 명이 하고 레프트가 2명이고 라이트가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희진 킴은 어떻게 돼요? 뭐 놀아? 그럴 순 없잖아. 뭐 희진 킴도 굉장히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미들브로카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희진 킴은 굉장히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를 나가 뭐 VNL이나 올림픽을 나가면은 라이트를 보고 소속 구단으로 돌아와서 시즌 치를 때는 미들브로카를 하고 근데 또 미들브로카 시키면 또 잘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희진 킴이 라이트를 잘 보니 희진 킴을 그냥 라이트로 놓고 레프트를 외국인 용병으로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단 입장에서는 그게 또 모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관행대로 한 것인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올림픽을 보면은 런던, 리우, 도쿄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4강, 8강, 4강 이렇게 갔거든요. 주전 라이트가 희진 킴이었고 4강과 8강 진출을 하는데 공로를 혁혁하게 굉장히 지분이 있습니다. 공을 많이 세웠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전 세계 국가대표 라이트 중에 올림픽 코트를 밟아보지 못한 라이트가 수두로 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 희진 킴의 라이트에서의 그런 포지션 능력은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3번의 올림픽과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라셈이 초반에 부진할 때 서남원 감독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끔 어떤 시합에서는 라셈 대신에 희진 킴이 라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가니까 또 제 역할을 해준 적이 많았고 이제 구단 측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검토를 했겠죠. 아, 희진 킴이 라이트에 있을 때 국내 리그에서도 굉장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서남원 감독은 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라도 기용을 해본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보고 구단 측이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차라리 레프트를 데려와서 희진 킴을 라이트로 넣어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라이트에 적합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남은 선수 생활 동안 계속 라이트로 희진 킴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즌을 외국인을 교체해가지고 어떻게든 본백으로 올라가겠다. 그거를 예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포기한 거고 어차피 포기할 겸 다음 시즌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인가 딱 꼬집어 말하면은 김희진을 가운데 세울 것인가 오른쪽에 세울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운데는 라셈이 있을 때 가운데에 많이 세워봤으니 레프트에 외국인을 집어넣고 희진킴을 라이트에 넣었을 때는 경기력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메이션으로 이번 남은 시즌 본 빼고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승률이 많이 올라가고 팀이 정상화가 된다면 다음 시즌부터는 계속해서 희진킴을 라이트
라이트에 놓고 레프트 외국인 선수를 트라이아웃 때 선발하면 되겠죠. 구단 프런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 요소가 맞물려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희진킴이 라이트로 가면은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희진킴의 팬들입니다. 전반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희진킴의 팬들은 희진킴이 라이트에 서서 공격하고 득점하고 이런 거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많이 바라거든요. 근데 IBK 팬들의 대부분은 희진킴의 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행 측에서는 그 팬들의 요구에도 부응함으로써 그동안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구단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가 됐잖아요. 1년의 사태로 인해서. 그거를 반등하려면은 돌아선 팬들의 민심을 다시 끌어모으는 게 중요했기에 그런 결정도 좀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국가대표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희진킴이 자꾸 미들브로카 했다가 라이트 했다가 미들브로카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제 기량을 발휘를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도 계속 소속팀에서도 라이트를 하고 대표팀에 가서도 라이트를 한다면은 연속성이 유지가 되니까 경기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왕언니들이 다 국가대표 은퇴한 상황에서 다음 국제대회부터는 희진킴이 이제 주장이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팀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봤어도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맞는 포지션에 안착을 해야만 국대팀의 운용도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 때부터 올림픽 본선 진출하는 국가를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대륙간 예선전 또는 대륙 예선전 올림픽 본선 진출팀을 뽑는 대회를 했는데 이제는 FIVB 랭킹으로 뽑는다는 그런 가닥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랭킹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파리 올림픽 때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국제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국가대표팀이 잘 돼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진킴이 라이트에서 소속팀 생활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두 사람 중에 내가 라셈이 좀 더 좋아요. 산타나보다는 라셈이 정이 가요. 지금 갤러들이 올려놓은 게시글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IBK는 응원하지만은 캐스터가 산타나 하니까 왜 이렇게 얄밉냐, 왜 이렇게 화가 나냐, 이런 약간 개그 우스개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의 그런 혈통이 섞여 있다가 보니까 라셈이라는 그 외국인 선수는 한국 배구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산타나가 제 아무리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혈통이 직접적으로 믹스된 거랑은 천지 차이니까 사실. 그렇지만 외국인은 라셈이 더 좋지만 그래도 희진킴이 라이트로 가니까 산타나가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압축 소식이 아니라 긴 소식이 됐네요. 그러면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한 발 늦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